누구나 어른이 되면 한 번쯤 세상에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젊을 때가 아니면 경험하기 힘든 나라에 여행을 가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이탈리아에 살고 있는 그리치아라고 하고요. 제가 중국으로 갔었던 무모한 결정,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중국을 탈출해서 한국에 가게 된 이야기를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제가 중국을 선택한 이유는 저희 도전정신 때문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우선 나이 들어서는 안전한 여행, 그리고 무난한 여행을 추구하는 성향을 가지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잖아요. 저희 부모님을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다소 난이도가 있더라도 이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여행지를 고르고 싶었습니다. 비록 힘든 경험이 될지라도 나중에 추억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원했었고, 그렇다고 해서 인도처럼 너무나 위험한 나라, 너무나 어려운 나라에 가보기에는 두려움이 컸기 때문에 최근에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고 홍보되어 있는 중국이라는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인도처럼 너무 후진국이지도 않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쾌적한 여행지가 될 수는 없는 중국이라는 나라에 도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세대들의 인식에는 중국이 언젠가는 세계 최강대국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알아두어서 나쁠 것이 없다는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오면서 자라기도 했고요. 그렇게 결정한 중국행 여행이었습니다. 이제 21살이 된 저는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2달이라는 긴 기간 동안 최대한 중국의 많은 지역을 돌아다녀 볼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중국에 다녀온 사람들의 모임에 가입해서 자료를 구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혼자 중국을 다녀오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할 점이 많고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며 도전의식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가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하지만 저도 이런 것을 알고 오히려 그런 점 때문에 도전을 하러 혼자 중국 여행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글들은 제가 그곳이 위험한 곳임을 상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흥분을 불러일으키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대략적인 계획을 세웠는데요. 부모님이 여행 경비를 지원해 주시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급 호텔에서 지내거나 고급 음식점을 골라 살 생각은 추호도 없었기 때문에 게스트하우스에 우선적으로 숙소를 정하고 중국에 도착해서 그때 상황에 알맞게 즉흥적으로 중국의 도시들을 둘러볼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중요한 준비물들을 챙겼습니다. 후진국에 가는 것이니만큼 어떤 일이 닥칠지도 모른다는 마음가짐을 챙겼고요. 그리고 번역기 어플도 설치했으며 현지 여행 가이드북을 챙겼습니다. 중국에 가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자고 마음먹으며 중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일단 중국에 도착했는데 공항에서부터 애를 좀 먹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고 입국장으로 빠져나오는 길에서는 특별한 어려움을 느끼지는 못했는데요. 보안 검색이 너무 강하다는 것 정도가 특별히 기억에 남았어요. 그리고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영어로 된 안내문은 잘 안 보이기 시작했고 공항 내부에 위치한 식당들에 들러서 식사를 하고 싶었으나 영어로 된 메뉴판이 구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번역기를 켜서 중국어 메뉴판에 메뉴명들을 하나씩 검색해보며 힘겹게 메뉴를 골라야 했습니다. 제가 번역기를 켜서 힘겹게 메뉴를 읽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한심하게 저를 쳐다보던 중국인 점원의 표정이 아직까지 기억에 남기는 하지만요. 그리고 번역 어플이 생각보다 정확하게 번역되는 것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번역이 되는 편이라는 것을 느꼈고 특히 음식 메뉴를 번역하는 데 있어서 번역기가 제 역할을 잘 해내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무 메뉴나 주문을 했고 그대로 나온 음식을 그냥 먹어야 했습니다. 물론 제 메뉴 선택은 처참하게 실패해버렸고요. 향신료가 너무 강해서 입에 넣기 전부터 쉽지 않은 느낌이 풍겼는데 입에 넣는 순간 정말 머리를 강하게 치는 듯한 자극적인 향을 느꼈어요. 잔기침이 났고 중국에서 중국 음식을 못 먹겠다며 손살에 치거나 이 음식 왜 이러냐는 식의 표정은 신뢰가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최대한 그런 표정을 숨기면서 식사를 이어갔지만 결국에는 반도 못 먹고 자리에서 일어나야 했습니다. 도저히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음식이 아니었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때라도 중국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였음을 눈치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저는 택시를 타고 제가 미리 예약해둔 게스트하우스로 향하기 위해서 공항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공항을 빠져나가자마자 많은 중국인들이 저에게 몰려와 어디까지 가냐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호객행위에 말려들면 합리적이지 않은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경고글들을 많이 봐서 그들을 뿌리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말 집요했고 결국 어떤 사람은 제 팔을 잡고 잡아당기기까지 했어요. 중국인 호객꾼과 그 자리에서 실랑이를 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멀리서 중국의 경찰이 호각을 불며 이쪽으로 다가오자
그 중국인은 다급하게 저를 밀어버리고 반대로 도망가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오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솔직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중국 경찰은 그들을 쫓아내는데 도움을 주었지만 그들을 검거할 생각은 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건 뭐 이탈리아에서도 마찬가지이니 그들이 그 무례한 호객꾼을 적극적으로 검거하려 하지 않았다고 해서 섭섭하지는 않았어요. 중국 경찰의 도움으로 저는 정상적인 택시를 탑승할 수 있었으며 저는 바가지 요금에 대한 걱정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그 택시를 타고 숙소까지 이동했습니다.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준 중국 경찰에 감사한 마음을 가졌어요. 하지만 이 마음마저도 오래가지는 못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중국 돈과 유로화에 대한 환율 개념이 명확할 때가 아니라서 그냥 택시기사가 보여주는 요금대로 지불을 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저는 정상적인 요금의 4배 가까이를 지불했더라고요.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호객꾼과 경찰 그리고 택시기사까지 한패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일반적인 호객 행위로는 외국인 승객들이 절대로 응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미친 연기를 펼친다는 것인데 중국인 경찰도 당연히 가짜고 모든 게 다 각본대로 이루어진 사기 행위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로 황당하기 짝이 없더군요. 여자 혼자 도착한 중국의 공항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많은 사람들의 글귀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아무리 정신을 똑바로 차리기로 마음먹었다고 하더라도 저보다 더 고단수의 사기꾼들에게는 당해낼 재간이 없다는 사실에 헛웃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단 제가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는 이 사실을 모르는 상태였는데요. 중국 공항에서 안 그래도 입맛에 맞지 않았던 음식을 억지로 먹은 상태였고 저는 험한 꼴을 당했다고 생각해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저는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게스트하우스에 3일 동안 머물면서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설사와 구토만 하다가 결국에는 열이 오르고 두통까지 심해졌어요. 게다가 게스트하우스의 그다지 청결하지 않은 위생 상태도 저를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여행지에서 친해지고 다양한 사람과 교류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게스트하우스에 잔뜩 기대를 가지고 예약을 했지만 제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분위기에 제가 실수하고 말았다는 것을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어요. 저는 아픈 3일 동안 그래도 따뜻한 물로 샤워도 하고 머리도 감고 지냈는데요. 그 게스트하우스의 공용 욕실은 남녀 공용이라서 샤워를 할 때마다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 했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도 말이죠. 이렇게 해서라도 샤워를 해야 조금이라도 개운해지고 비위생적인 건물에서 제가 그나마 면역력이 더 강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3일 동안 씻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결국 저는 기운을 차렸고 그제서야 그 게스트하우스에 머물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파서 하루 종일 누워서 잠만 자고 있으니 저에게는 아무런 말도 걸지 않고 그냥 두었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니 이제는 좀 괜찮냐며 말을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저처럼 유럽에서 여행을 온 친구도 있었고요. 중국의 다른 지역 출신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게스트하우스가 저렴하니까 여기서 생활하며 베이징 시내에서 일자리를 구해서 일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제 은인이 된 한국인 여행객 한 명도 있었죠. 그리고 정신을 차린 저는 여러 사람들에게 비난 같지도 않은 비난을 받아야 했는데요. 아픈데도 불구하고 샤워를 매일 하고 머리를 매일 감으니 더 낫지 않는 거라는 황당한 비난 같은 것 말이죠. 번역기 어플을 사용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던 사람들은 중국인들이었습니다. 핸드폰에서 이런 이상한 소리가 흘러나왔을 때 그들의 얼굴을 쳐다봤는데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서 해주는 이야기 같았습니다. 황당한 소리에 가만히 듣고만 있자 그들은 한마디 더 덧붙였는데요. 오늘부터는 씻지 말고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흐르는 물에 샤워를 하면 몸에 있는 기가 빠져나가는데 그것 때문에 몸이 아픈 거라는 이야기 말이죠. 그 옆에 다른 중국인 한 명은 샤워를 하고 나면 비누 때문에 몸이 건조해져서 각질이 일어나고 그게 결국에는 냄새를 유발하는 거라며 거들었습니다. 게다가 머리를 매일 감으면 머리카락 뿌리가 물에 불어서 쉽게 빠진다는 이야기도 함께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 투성이었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잘못된 상식이기는 했지만 저를 위해서 해주는 이야기 같은 표정이어서 그냥 알겠다는 대답을 하고 넘어갔는데요. 그래도 제가 그들의 말을 들을 리가 없잖아요. 방이 지저분하니 몸이라도 더 청결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당연히 4일째 되는 날에도 머리를 감고 샤워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오니 그들의 친절한 표정과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아까 왜 알아들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를 무시하냐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제 의견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몸이 건조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바디로션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머리를 감으면 두피가 상하는 게 아니라 더 청결해진다는 상식스러운 이야기 말이죠. 번역기에 대고 몇 번 대화가 오고 가다가 결국 그들은 저에게 매우 큰 소리로 고함을 치듯 말하기 시작했어요. 번역기로 제 음성을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그들의 말이 섞여서 제대로 된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들에게 시달리고 있는데 다른 방에서 같은 아시아계 사람으로 보이는 여자 한 명이 나오더니 중재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가 계속 나자 게스트하우스 사장님도 올라오셨는데요. 저희들의 이야기를 차분히 듣던 중국인이었던 사장님도 결국 같은 중국인이어서 그런지 그 중국인 여자들의 편을 들더군요. 참 여러모로 이곳의 상식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철없는 유럽에서 온 남자들은 이 장면을 지켜보면서 자기들끼리 어찌나 낄낄대고 웃던지 아주 얄미워 죽는 줄 알았고요. 저는 몸도 회복했겠다. 빵 같은 간식거리 말고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역시나 이번에도 강한 향신료는 제 입맛을 돋구는 게 아니라 머리를 띵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중국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없었고 게스트하우스에 있던 한국인 친구에게 김과 김치 그리고 참치통조림을 나누어 주어서 겨우 식사를 해결하고는 했습니다. 김치는 이미 이탈리아에서 여러 번 접해본 적이 있어서 먹는데 어려움 따위는 없었고요. 제가 한국인 친구와 그렇게 밥을 먹고 있으면 또 중국인 여자들이 달려와서 이거는 중국 음식인데 한국이 따라한 거라며 원조 중국 음식을 먹어야 하지 않겠냐는 이상한 소리도 해댔고요. 그 한국인 친구와 저는 대꾸할 가치도 없는 것 같아서 뭐 듣는 척 많은 척 했지만요. 전 세계에서 김치가 자기들 음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중국인들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했는데요. 일단 음식이 너무나도 제 입맛에 맞지 않았고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속마음도 모르겠고 안 좋은 기억이 너무 많아서 중국에 있는 수십 개의 도시를 둘러보겠다는 제 계획을 철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를 옆에서 묵묵히 도와주었던 한국인 친구가 온 한국이라는 나라를 여행하겠다는 계획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사실 중국을 제대로 둘러보지도 못했지만 아쉬운 마음 따위는 없었습니다. 중국이 최근에 많은 발전을 했다고 홍보하고 있으며 실제로 과거와 비교해서는 많이 개선된 게 많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여전히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고 다른 도시에 가본다고 한들 음식을 제대로 못 먹을 것이 분명했고 인간이하의 행동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습니다. 결국에는 그들 특유의 말소리가 거슬리는 단계까지 도달했으니 제가 여기 더 머무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하나도 없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한국에서 온 친구는 중국 여행을 더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단독으로 가게 된 한국이었지만 중국을 갔을 때와는 또 다른 마음가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무모하게 혼자 중국 여행을 계획했던 것 또한 후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부디 한국에서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그렇게 도착한 한국에서 공항 밖을 빠져나왔을 때 아무도 저에게 호객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한국에서도 저에게 그런 행위들이 일어났다면 한국에 온 처음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제가 스스로 택시를 찾아가야 했고 택시기사님은 정직하게 미터기를 작동시켰으며 도착 후 정해진 요금만 계산하면 되었습니다. 이 요금 가지고 제가 바가지 요금을 당했다거나 기획사기에 당했다거나 그런 추측을 할 수도 없는 너무나 정직한 상황이었습니다. 중국에서 택시 기획사기를 당했다가 마음의 상처까지 입고 돈도 털렸었는데 말이죠. 정확하게 한국은 중국에서의 경험과 딱 반대의 상황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게스트하우스에 숙소를 잡았고 인터넷으로 미리 예약을 마쳤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하자마자 무엇보다도 깨끗하고 청결한 시설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파스텔 톤의 페인트가 칠해져 있는 게스트하우스는 포근한 느낌이 났으며 여행객들이 마음 편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이런 차분한 색상을 골라서 인테리어를 했다는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의 설명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유롭게 언제든지 간식을 먹을 수 있게 작은 과자들과 빵들이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게다가 매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는 객실들 청소가 진행되니 방에 머물면서 참고하라는 안내 메시지도 있었어요. 언제 청소했는지도 의심이 가던 중국의 게스트하우스와는 차원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한국에서는 매일 머리를 감고 매일 샤워를 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상식으로 통했으며 그에 맞춰 많은 손님들이 한 번에 샤워장에서 샤워를 할 수 있도록 공용 욕실은 규모가 꽤나 컸습니다. 물론 샤워부스마다 칸막이가 쳐져 있어서 개인 프라이버시도 보호될 수 있기도 했고 성별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은 당연했고요. 게다가 중국의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났던 친절한 한국인의 모습을 여기에서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 게스트하우스에도 저와 같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인 한국인 손님들도 같이 투숙을 했습니다. 그들이 여기에 투숙하는 이유는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도 비슷했어요. 제가 가진 마음처럼 세계 각지 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스트하우스가 추구하는 원래의 목적대로 게스트하우스의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었다고 할까요? 유난히 제가 방문했을 때는 한국인 손님들이 많아서 대부분 한국인들밖에 없기는 했는데요. 오히려 그런 점 때문에 저는 한국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 이 사람들이 자라온 환경 같은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어요. 게다가 한국에서는 번역기 어플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었고요. 다수가 동시에 사용하는 다인실 객실인 만큼 핸드폰 볼륨을 크게 틀어놓고 동영상을 시청한다던가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 또한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김치를 경험해 본 적이 몇 번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김치를 먹을 줄 알면 대부분 한국 음식들에 대해서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었다는 사실도 한국에 오고 나서야 알게 되었는데요. 저는 한국을 돌아다니면서 어느 식당에 가서 어느 메뉴를 시키더라도 어려움 없이 먹은 적이 대부분이었고요. 아니, 대부분 맛있게 음식을 먹었어요. 한국을 돌아다니면서 한 가지 깨우친 게 있다면 큰 도전을 하기 위해서 꼭 후진국에 갈 필요는 없다는 사실이죠. 한국 같은 선진국을 돌아다닌 것 그 자체만으로도 외국인 입장에서는 모두가 새롭고 낯선 환경입니다. 아무리 한국이 인프라가 좋고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나라라고 해도 그것을 처음 겪어보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늘 난이도가 높은 편이죠. 물론 한번 방법을 알면 그 다음부터는 매우 쉬워지기는 하지만 말이죠. 저는 한국을 여행하면서 중국에서 겪었던 마음의 상처를 모두 치유받은 상태가 되었고요. 당연히 중국을 여행하는 비용보다 한국에서의 비용 지출이 훨씬 더 크기는 했지만 이탈리아에 계신 부모님도 차라리 한국으로 가게 되어서 오히려 마음이 놓인다며 금전적인 지원도 더 해주시기도 하셨고요. 그렇게 한국의 수많은 도시들을 돌아다녀 보면서 한국의 매력을 참 많이 느끼고는 했던 여행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을 때나 산 위에 올라가서 맑은 공기를 마실 때마다 내가 아직도 중국에 있었다면 이런 좋은 감정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을까? 자문하고는 했습니다. 당연히 제 대답은 한국으로 오지 않았다면 얼마나 아찔했을 뻔했냐는 말이었죠. 자, 이래도 아직까지 젊은 시절에는 힘든 여행을 골라서 해봐야 한다는 말이 낭만 있고 멋있어 보이시나요? 특히 여자 혼자 특정 국가들의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극구 말리고 싶습니다. 제가 겪은 일을 여러분들이라고 안 당하리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말이죠. 제 이야기를 듣고 위험한 곳으로의 여행이 결코 낭만이 될 수 없음을 깨닫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